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지럽습니다.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 법치를 깨트리고 앉았지요. 어용검사들은 정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법무부, 검찰 이런 곳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입니다. 자, 지금 국정원 누가 수장입니까? 박지원이 수장을 맡고 있지요. 자, 이때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여당에서 내놓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목소리를 내주실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신 우리 염돈재 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이력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8년도부터 중앙정보부를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보부 시작으로 근무를 하셨고, 독일 대사관 공사도 역임하셨고, 또 2003년부터는 국정원 제1차장을 또 역임을 하셨고, 최근에는 이제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이제 역임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국정원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이 심각한 내용을 오늘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하나하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시겠지만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큰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불구로 만들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국정원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정말 국정원이 위기다. 지금 이 위기의 국정원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염돈재 차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분들의 성원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국정원 전직 직원분들끼리 모임을 가지신 게 있어요. 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임인데 초반부터 아주 큰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8월 4일 날 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인이 공동 발의해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네. 일부 개정안이 아니고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게 된 전직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안보도 큰 걱정이고 국정원 앞날도 걱정이고, 또 우리가 일생 동안 평생 몸바쳐서 해온 이런 일해온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또 옛날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폄훼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자연히 SNS 상에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발기 인원이 구성돼 갖고 불과 열흘 만에 1200명의 회원이 모집이 됐고, 회비도 한 9,500만 원 정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 창설된 지가 60년이 됐습니다만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국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단체로 반대하고 나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하고 또 국가 안보와 국정원의 장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직 국정원 이 가족들이 사실 그동안은 그냥 묵묵하게 국정원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대로 그냥 냅뒀다가는 국정원이 더 이상 국정원답지 않은 길로 가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00여 분이 지금 벌써 모임을 갖추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뜻을 또 모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후에 8월 11일 딱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은 그또 관리도 어렵고 해서 네네네. 고단에서 그냥 우리 뜻을 알았으니까 마음으로 성원을 하시고 회원으로 하시는 것은 이제 그만 그 정도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마 아하. 놔뒀으면 지금 아마 3,000명 정도는 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국정원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모으게 된지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국정원법 개정안이 부분 개정도 아니고 전부 개정이란 말이에요. 거의 뜯어고친 수준의 내용인 건데 일단 지금 축소 혹은 폐지되는 그 국정원의 업무 분야가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아하. 거기에는 이제 대공수사권의 폐지 같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하고 감사원의 감사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정원이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해야 될 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밀 없는 비밀 정보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이렇게 되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된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모임 명칭을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하니까 모임의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 모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명칭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점을 짚어줬는데요. 가장 첫 번째 부분, 대공수사권 내용을 우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이제 더 이상 맡지 않는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지경이 이르는데, 자, 이거를 폐지하게 되면 국정원에 어떤 문제가 야기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그 대공수사권이 이제 경찰한테 넘어간다고 해요. 과연 그 일을 경찰한테 맡겨도 되는 것인지, 국정원 차장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라는 것은 1961년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그 당시부터 계속 있어 왔던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에는 간첩이 많고 이럴 때는 국정원 뭐 하는 곳이야? 그럼 간첩 잡는 곳이다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감찰을 잘 잡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잡은 간첩이 불과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서 간첩이라는 게 약간 사라졌고요. 우리나라의 그 책임 있는 정치인 한 분 중에서도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맞아요. 얘기한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많은 또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간첩은 여전히 있고 북한이 간첩을 대거난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항상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그러면 경찰의 이 문제를 경찰만 담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우선 북한 간첩의 90%가 제3국을 통해서도 옵니다. 중국을 통해서도 오고 캄보디아를 통해서도 오고 베트남을 통해서도 오고 일본을 통해서도 오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간첩들이 침투하는 거 그걸 미리 알고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 동향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첩이 침투하면 그 사람의 행적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지 나중에 기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해외에서 행적 조사도 해야 되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해외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국내 정보만 갖고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은 해외 정보망도 없고 그렇죠. 해외 주재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재원이 있다는 것은 치안관이 있는데 치안관은 건 뭐 하는가 하니까 국제경찰기구 인터폴 체제 하에서 연락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하고 국정원이 다른 것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고 경찰은 법집행기관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얘기해서 Law Enforcement Authority거든요. 법집행기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하면은 그거는 주권 침해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또 정보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또 양해가 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활동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지금 망을 새로 구성해갖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간첩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정보하고 수사가 긴밀한 연관관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9.11 테러 났을 적에 CIA 정보하고 FBI 정보가 서로가 통합이 안 돼서 9.11 테러를 막지 못했거든요.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연계도 하기 어렵고요. 정보 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다양한 정보 간첩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정보 출처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암호도 해석해, 실형문 하는 암호도 해석해야 되고요. 또 북한
공작기관에다 사람을 넣어서 하는 인간정보, 그런 활동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정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이러는 것들, 통신감청을 통해서 얻는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어야 되는데, 국정원은 북한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네네. 경찰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경찰부터 새로 하라 그러면 지금 국정원이 갖고 있는 모든 시설 같은 것을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간첩 잡기만 위해서 무슨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82개 국가 중에서 수사권 정보기관이 수사권하고 정보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52개국입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사권만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없고 정보 수사하고 조사권만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같은 나라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사권이라 하지만 그냥 조사권이 아니고요. 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 수집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도 볼 수가 있고 행적도 조사할 수 있고 권한이 미행도 많다는 할 수 거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정보 수집하라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경찰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관련해가지고 황당한 걸 제가 지금 봤어요. 저는 간첩 잡는 것도 이제 허락을 받아서 잡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심의위원회 같은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지 간첩을 잡는다? 이거 지금 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글쎄 작년 아마 9월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경찰에서 바로 이제 안보수사심의회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첩 수사를 할 적에는 따로 거기에 대해서 그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도 한 번도 감찰이 잡힌 적이 없기 때문에 정식 회의 결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첩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정말로 비밀리에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민간단체, 시민단체가 와서 심의를 한다 그러면 그 비밀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소문 다 내는 거죠, 그냥. 네, 소문 다 내는 거죠. 더더구나 그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색깔이 짙은 이런 시민단체가 포함된다 걸 같으면은 그게 사실상 간첩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시민단체,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 기세 등등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면면을 보면은 상당히 북한을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가 간첩과 관련해서 심의에 참여한다. 그러면 거의 이거는 뭐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간첩과 관련해서 정보를 다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이거는 뭐 대공수사권이란 걸 애초에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흔히 얘기하면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의위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도상의 그 허점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지금 경찰이 이 대공수사권을 쥐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간첩을 잡은 사람들은 그냥 간첩 잡아서 수사해서 그 법정에 세우고 벌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간첩을 먼저 잡으면은 미국 CIA도 마찬가지고 FBI도 마찬가지고 먼저 역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겁니다. 아하. 이 사람을 역용해서 더 많은 그 간첩 그렇지. 망을 색출할 수 있지 않는가. 또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북한 쪽에다가 그 뭔가 이렇게 간첩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간첩 그 망을 유인해서 돈을 많이 유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60년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돈도 빼내오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공작기관에 오판을 유도를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역량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간첩 대공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건데 경찰은 공개 조직이거든요. 네. 비밀 공작을 할 수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면 그 중요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큰 문제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 간첩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명, 두 명을 잡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이용해가지고 결국 북한의 어떤 이 대공 역량, 이 역량을 또 억제시키는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이 대공수사권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 국정원이야 수십 년간 그런 역할들을 해왔으니까 해외에도 정보망이 있고 또 내부에서도 이 기법이란 게 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 치지만은
경찰이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냐. 결국 경찰, 심지어 간첩 잡는 것도 허락받아서 잡는 마당이 됐으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간첩 잡는 일은 요원해졌다. 지금 이런 조롱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찰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공안부라고 일명 불리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공안부가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도 줄이고 있고, 네. 또 공안부 출신 검사들 뭐 좌천시키고 어디 보내고, 참 하나하나가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공안 수사 요원이 한 30% 정도 감축이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베테랑 요원들이 대부분 교체가 됐고요. 자, 그러면 국정원이 간첩 안 잡아. 경찰이 잡으려고 그래도 아직도 그런 체제가 안 돼. 그럼 또 검찰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지금 적어도 이 상태라고 하면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동안은 간첩을 잡는 역량이라는 건 대폭적으로 이렇게 약화가 돼서 어찌보면 잘못하면 간첩들이 활개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걱정했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건들지 말라, 정치인들이 뭘 한다고 하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결국 말씀 주신 대로 한 5년 정도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간첩들 거의 자유이용권 끊고 돌아다니는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러다가 원래 제3국 통해서 원래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쯤 되면은 굳이 제3국 거칠 필요도 없고 그냥 보트 한 대만 딱딱 노젓고 그냥 이제 대한민국 건너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그게 말은 안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이쯤 되면은 국경 다 내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철책 구멍 뻥뻥 뚫어놓고 또 한 명이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북한의 일부인 건지 진짜 헷갈린다. 지금 이런 말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또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봐서도 이때까지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남 공작은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왜냐? 국정원이 탄탄한 보안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간첩이 거의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첩 옛날보다는 적게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국내를 이렇게 그 주사파 세력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이제 만일 간첩 잡는 이 국정원이 없어지고 지난 60년간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간첩 잡는 일을 안 하게 되면 북한은 그동안에 절대 포기하고 있었던 간첩 난파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니까 어떤 분들은 뭐 간첩이 와서 여기 와서 뭐 하겠어 하는 얘기를 하는데, 간첩들이 나와서 한국에 있는 지하당 조직을 직접 지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니까 지금 북한이 뭐 수틀리면은 우리 공무원도 쏴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태워 죽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할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수틀리면 앞으로 뭐 여기다 여러 폭발물 같은 거 놔뒀다가 테러를 할 수도 테러, 있고요. 그러니까 공장 시설 폭파하고 요인 암살하고, 그 전에 김정일이 그 조카하는 이한영이라는 사람 여기 와서 암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황장엽 씨 죽이기 위해 갖고 2번이나 간첩을 난파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북한이 대남 공작 활동, 테러 활동을 고무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스웨덴 같은 거 전쟁을 안 하지만 탄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렇네요. 우리가 지금 국정원이 잘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북한 간첩이 함부로 내보내지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북한 간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되는 거죠. 정말 저 좌파 정치인들은 뭐만 하면 국정원이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시비를 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또 이 간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데, 그놈의 뭐 정치 개입 차단이라는 둥, 뭐 대공수사를 뭐 과하게 한다는 둥,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결국 지금 대한민국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거듭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 와중에 앞서도 지적하셨지만 더 이상 국정원이 비밀기관이 아니게 되었다. 비밀 없는 비밀기관이 되었다. 이런 지점을 하셨는데,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지금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겁니까? 원래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원래가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라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갖고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모든 일 중에는
정말로 불법적인 일도 있어야 되고 비윤리적인 일도 있어야 됩니다. 더티워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국정원 정보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 유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비밀의 유지는 국정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국회 정보위원회가 정보위원회 3분의 2가 요구하면 뭐 모든 것 비밀 공작 이런 걸 포함해서 무슨 공작 조직의 뭐 조직 현황, 인원, 뭐 소재지 이런 것을 다 박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사실은 중요한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다가 모든 정보를 다 줘야 되는데 감사원 보십시오. 감사원 사람들이 매일 감사를 하고 국정원 감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직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많은 사람들이 보직 변경되고 이러면 국정원에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아니 진짜 저는 지금 어이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국회에서 동의하면은 국정원의 기밀을 볼 수가 있다? 솔직히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은 그 국회의원 중에는 저 사람 대한민국 사람 맞나 싶을 사람도 사실 몇 명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 동의라는 이유를 빌려가지고 만약에 국정원의 기밀을 본다.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소름 끼치고요. 감사를 받는다. 물론 감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말씀 주신 대로 국정원의 애초에 기능 자체가 정말 안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간에 뛰어드는 그런 부분 하는 건데 감사원에서 감사한다는 자체가 결국 손발을 묶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판단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비밀의 누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런 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정보기관은 비밀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정보기관이라는 것을 알려지면은 외국에 있는 공작원들, 에이전트 할 사람들, 그렇죠. 협조할 사람들,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외국 정보기관들이 그런 나라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정은 완전히 공작원 채용도 어렵고 협조자 물색도 어렵고 그렇죠. 외국하고 정보 협력 관계도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되는 그런 정보기관이 되기 쉽습니다. 아, 지금 저도 그 부분을 몰랐네요. 결국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저 나라 대한민국 국정원이라는 곳은 국회가 동의하면 정보 다 깐데 그러면은 쟤들이 우리나라 정보기관하고 얘기한 것도 다 저 사람이 다 파악하겠네? 물론 그렇죠.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가 국정원하고 협력을 하지? 국정원은 상종하지 마. 저기는 뭐만 하면 다 국회의원들이 다 열람한대. 저기 뭐만 하면 다 감사한대. 야, 저런 데에 있다가 우리도 같이 피 본다. 정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번 만드는 사람들이 외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자료 중에서 외국 정보기관이 공개를 원치 않는 거면 그러면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위원회 요구하는데 그 정보 자료 무슨 한두 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없이 많은 그건데 그걸 언제 외국 정보위원회 이거 줘도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당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 이 사실 뭐 개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법을 만드는 수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고 했다면 이건 정말 악질인 거고요. 만약 모르고 한 거라면요, 이건 정말 처참한 수준의 지금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까지 대공수사권 네.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 두 개 있는데 뭔가 하니까 이제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이제 폐지하고 네. 그 대신에 정보 수집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수집하는 권한도 아니죠. 정보 수집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안 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네. 뭔가 하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반국가 행위자에 관한 정보는 북한하고의 연계가 연계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대공사범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안보사범 중에서 북한하고의 연계관계를 밝히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하. 그게 연관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북한의 간첩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수사 중에서도 수사 열심히 해서 제일 막바지에 알 수 있는 것이 그건데 그걸 정보 수집 전에 그거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정보 수집 전에 북한하고 연계관계가 있는 그것만 알아서 정보 수집하라. 그럼 정보를 수집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마찬가지죠. 그런 셈이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제 7조에 이제 찬양 고무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찬양 고무죄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찬양 고무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강 친북 세력이나 종북 세력이라든가 또 간첩 같은 이런 사람들이 무언중에 그런 것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간첩 수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데 대한 정보를 수집 못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왜 수집하지 말라는 건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차장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결국 대공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이 기밀 문제도 그렇고 이 정보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정말 터무니없는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결국 이 정권이 이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 정권, 정부 여당 사람들은 왜 이런 황당한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 차장님께서는 생각하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참 많이 이 생각을 했는데 차마 이게 참 걱정합니다. 네. 대공수사권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하는 거 이런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권력기관의 권력 분산을 통해서 견제 균형을 이루고 견제 균형되면은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과 경찰이 함께 나누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서 주는 것이 그게 무슨 권력 분산이고 견제 균형입니까? 오히려 경찰이 또 몰아준 거 아니에요? 네, 몰아지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제 박지원 원장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 국정원이 직무를 축소하고 이래야 된다 그러는데 대공수사권만 해도 흑역사 청산한다 그러면서 그 주는 기관이 어디 주느냐 하니까 경찰이 주는 거거든요. 아, 경찰이 엄청 주는데 좋았나요? 뭐 여러분 내가 이게 참 이런 얘기 이 자리에서 하기 참 민망합니다만 경찰은 흑역사가 정말 많은 거거든요. 우리보다. 국정원보다 흑역사가 많고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 박정철 사건, 최근에는 뭐 탈북녀, 뭐 성폭행 사건까지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찰에다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이관화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무슨 흑역사 청산이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뭔가 하니까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이제 금지하기 위해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원법 개정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하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하. 뭐냐 하니까 국정원장을 정치인 임명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보 전문가를 임명한다 그런다 그러면 국회 동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부당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정치 개입하라는 지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당 지시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당 지시 거부권은 뭔가 하니까 이제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그걸 국정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에 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건의해서 네. 안 되면 바깥 수사기관에 뭐 이렇게 고발을 해도 된다 이런 건데 그 절차 하는 거 엄청 어렵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만일 그런 부당 지시를 받으면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다가 제소할 수 있게 하면 아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원장 그렇게 임명하고 부당 지시 거부권을 확대를 해서 국회 정보위원회 즉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소할 수 있도록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국정원을 완전히 불구로 만드는 이런 계획을 해야 되는가? 저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지금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법적인 절차를 강화하고 또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바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마련한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정치 개입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조직의 비대화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다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인 건데 네, 그렇죠. 그거를 그냥 다 필요 없고 힘 빼 국정화 그냥 줄여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무식하고 무섭기까지 한 약간 그런 전략들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어떤 감정적인 대응이라든가 뭐 어떤 이념적인 그 요소를 넣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냉정하게 어떻게 하면 정보기관을 좋은 정보기관을 만들고 국민 사랑받는 정보기관을 만들고 또 그 요원들이 마음 놓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참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국정원을 이런 식으로 해체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당연히 이거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국정원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해체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지를 묶는 정도가 아니라 사지를 찢는 수준의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함께 맞서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직 직원들 모임, 네. 이분들이 또 함께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1200명 정도가 일단 가입되어 있고, 네. 사실 가입을 안 했지만 함께하는 분들까지 하면 3000명 이상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건데, 자,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국회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밀어붙이면 어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돼 하는 생각을 가지면 민주당도 조심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께서 이게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고 또 이래서 이 관심들이 적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여론을 환기하고 이래야 될 지식인들이 무관심이라 그럴까?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텔레비에 저희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정보 요원들, 비밀기관에 있던 요원들이 이런 거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부담스럽죠. 참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모르시면은 국가안보의 큰 축이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 없이 무너지는데 이걸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많이 알리고 또 정치인들께 또 지식인들께 이런 것들이 위험성을 가지는 그런 건가 하는 것을 많이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이렇게 또 국정원과 함께 했던 분들이 이 국정원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전직 직원들의 모임, 이 국정원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성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염돈재 사장님께서 또 일선에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또 응원을 거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사실 어려운 영역은 맞죠. 어려운 영역이지만 최대한 우리 차장님께서 쉽게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 또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 회색 엄지신 분들 꼭 추천을 눌러서 이 참담한 상황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성원을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정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에 바쁘시더라도 이 문제에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 사실 국정요원들은 국정은 국민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정원 좀 지켜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목소리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이 무너지고 앞으로는 잘못하다가는 북한 간첩들이 우리 사회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세월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들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많은 성원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염 차장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정원법 정말 심각한 내용이지요. 하나하나 들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거의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냐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쯤 되면요, 정보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의도가 수상합니다. 뭐 때문에 국정원에 힘을 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국정원 힘 빠지고 나면 몇 년 동안은 간첩이 활개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 걸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자, 공유 많이 해주십시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꼭 해주시고요. 국정원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싸웠던 국정원을 우리가 싸워서 이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뭐 순, 뭐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껄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아일타이고하고 아바이스크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상 원용, 아바이스크상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하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